제 공명선거 임하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자의 각오와 출마의 인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식 후보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김홍식입니다. 지금 고성은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고성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고성의 사정을 잘 알고 고성을 위해 검증된 실력을 쌓은 후보가 필요합니다. 땀의 가치를 알고 땀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유능한 군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군수를 원하십니까? 권력에 기댄 대통령만 믿는 군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군수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 저 김홍식은 그늘진 이웃과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성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 여러분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분 30초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마이크는 자동으로 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좀 더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마이크 없이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두현 후보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백두현입니다. 얼마 전 월남전에 참여했던 어르신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백두현 후보, 내가 젊었을 때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 용기로서 당신을 지지하겠소. 고성 발전을 위해서 꼭 당선되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월남 참전, 6.25 참전, 온 가족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jet밖에 없는데 국가도 책임지지 않고 행정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셨습니다. 경남도정 인수위원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했습니다.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 교체 이후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것, 이것이 완벽한 민주주의요, 고성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대통령 문재인, 도지사 김경수, 고성군수 백두현, 이런 구도면 완전히 다른 고성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성의 지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자세와 그리고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자의 여러 공약 중 대표 공약 두 가지를 들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분 동안 두 가지의 공약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번 순서는 백두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의 윗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부군수를 군수가 직접 임명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후보와 같이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도의 낙하산 인사도 맡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과 기획감사실장이 4급이기 때문에 부군수 직급도 상급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고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또한 고민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케어를 받는 어르신이 행복해지듯 저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고성군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군수가 되면 모든 공무원들의 근안을 보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역할은 외압을 막아주고 악성민원을 해결해주고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도나 중앙부처의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살림은 부군수에게 맡기고 군수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조직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차기 군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진단하는 시대는 끝을 내야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조직을 진단할 때 수상과를 예를 들면 수산업 대표를 참여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면 농업단체 대표를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진단이든 서가야 문화재의 진단이든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감투형 위원회가 아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스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은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한 조례는 의원과 의논해서 만들어주고 법이 잘못됐다면 행정이 앞장서서 법을 고쳐나가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구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구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고성군을 저 백두현이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홍식 국회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을 항공우주 드론산업 중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항공우주, 항공레저 산업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고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고성은 이미 동해면역을 이룬 4만 4천 제곱미터 면적에 국비 60억 원을 들여 국내 첫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시험 비행 이착륙장을 갖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은 약 1조 원대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5년제 항공 전문학교를 설립해 우수한 항공기술 인재를 많이 배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종합행복타운 건립입니다. 종합행복타운 건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공약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항공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등 한 곳으로 모으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소가야 문화예술촌, 소가야 민속촌을 조성해 문화, 예술, 복지, 보훈, 공연, 관광 등이 한 곳으로 모아지면 그 자체로 훌륭한 명소가 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행복타운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 김홍식이 임기 중에 반드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네, 우리 두 후보자의 첫 번째 공통 질문 주요 핵심 공약 두 가지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두 번째 시간,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토론 시간은 먼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반론을 하고 한 번으로 끝을 내고 각각 후보별 2번씩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고성이 LNG 분기능 핵심 기자재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취직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은 백 후보가 2017년 7월 청와대 근무 시작 전에 2012년부터 국가적인 과제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남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백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LNG 북걸리 핵심 기자재 구축 공모 사업 선정이 아직도 백 후보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클러스터 사업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핵심 기자재 사업이 선정되어야 클러스터 사업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김 후보 측에서 하도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2002년부터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벙커 CU나 경유를 쓰지 못하게끔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연료인 LNG 연료를 주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성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저한테 이 내용을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자위 소속입니다.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은 지금 김경수 위원인데, 이게 엉뚱하게도 LNG를 주유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배가 많이 정박해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과 경남이 싸우고 부산과 고성이 싸우는 겁니다. 그 이전에 고성과 통영이 싸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줬고, 고성과 부산이 싸우는 과정에 제가 산자위 소속. 네,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후보의 별명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백 후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백 후보는 백 후보 취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랑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그리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내가 했다. 그래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백두현 후보께서 주도권을 쥐고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제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후보 측의 지역 공약을 보면은 군도와 지방도, 국도 등에 대한 개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성군의 교통체계를 보면은 영호나 영연은 금곡을 가서 진주로 가서 다시 오기도 어렵습니다. 해암이라 가면은 해암면 삼북마을 같은 경우는 창원 갔다가 오기도 어렵습니다. 고성 상리를 보면은 동산마을 같은 경우도 아침에 왔다가 오후 늦게 가는 버스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동해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동에 병원을 가고 싶어도 그 병원이 주정차 공간이 아니라서 병원 가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체계를 보면 제가 김홍식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 등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국도에서 대체할 방법은 국토청에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 국도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간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빠른 체계를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 간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청에 국도청에 서로가 상호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통영가는 국도상 시행을 위해서 여중 사망령정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제가 내려왔었습니다. 군청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물어보니까
군청 담당 관계자와 여기는 국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고 다치는 사람은 고성군민인데 고성군이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예.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군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의논에서 이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 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군수가 힘이 없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고성군수 제100대원이 우리 고성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은 공동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백두현 후보가 이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김홍식 후보의 공약 중에 이제 보면 저희도 권역별 산지 가공 유통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천과 영호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습니다. 그곳에 산지 가공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생산자는 생산에만 집중하고 행정이 판매 유통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홍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지방선거 때 핵심 공약으로 농수산물 유통단지 공약을 내세웠고 2010년도에는 말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농수축산물 가공 특구 조성을 내세웠고 2014년도에도 2010년과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는데 무려 12년에 걸쳐서 김홍식 후보 핵심 공약인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공약을 또 내세웠습니다. 이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제가 낸 공약을 내드렸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비록 저뿐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수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농수 출ገብ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역시 저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던 군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의 복잡성, 그 다음에 각 기관 단체에서의 협조, 그 다음에 강한 언어의 강한 의지, 이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약을 이행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약을 제시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군의원 12년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경험 또한 중요합니다. 향교 어르신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유리매간, 중요관이죠. 4년에 걸쳐서 이군현 위원에게 부탁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올 하반기에 건립하게 됩니다. 유리매간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를 받아서 고성군에 내려보내줬습니다. 편법은 아니고 이것은 방법을 잘 강구한 것입니다. 지역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바깥에서 안을 쳐다보면 방법은 보입니다. 재정부위원 기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추모하는 것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부 기능관도 곧 작동할 것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김홍식 후보께서 백두현 후보에게 질문하고 반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백 후보의 그 신성장 동력 산업을 보면 LNG 벙커리 구축 사업, 선박 수리 제조 산업 전문단지 조성, 그다음 무인 항공기 등 일자리 창출 부분에 보면 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김홍식 선배님이 드론 이창장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리면 드론 이창장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국토부 차관을 불러서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후내년 20억, 60억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기획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고성은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먹고 살 거 일자리가 없고 두 번째는 보육,
아기 낳고 키우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도시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면 문화예술인들은 고생이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없고 청소년 수련관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 월남참전, 6.25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건복지회관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과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챙겨 나간다면 인구는 유익될 것이고, 제가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나간다면 많은 인구가 고성에 올 수 있다, 고성경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통질문 두 번째 주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 시간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저희 주최 측에 여러 가지 문제를 군청 청사 이전이라든지 우리 고성 지역 현안에 관한 문제들을 본 토론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네 가지의 현안 문제를 놓고 두 후보를 모시고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고성의 지역 경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 산업의 침체 후 우리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순서는 김홍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통영고성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위기지역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다른 대체 산업의 공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서서히 고성의 경제 체질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서비스 산업, 관광산업 등 고성 국민들에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본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부족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고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항공 드론 산업은 고성의 미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광, 서비스, 농수, 축산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골고루 운행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현 후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핵심 기자재 사업이 선정되어야 했고, 제가 또한 노력했습니다. 우리 김홍식 후보님 측에서 하도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벙커 시위와 경유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 연료인 LNG를 주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이 첨예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배가 정박되어 있는 곳은 부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성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저한테 가져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산자의 소속이라 김경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산자의 소속인 우원식 원내대표, 홍일학 국회의원, 그리고 집안 형님 되시는 백지연 국회의원 4사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말 저는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왜곡되는 지점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및 고성역사 유치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5월 31일 날 경남 전역을 투어를 하면서 오직 한 곳 고성의 고성역사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목포가 KTX역이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목포 경제 활성화되고 시장 경제 또한 활성화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가 2시간 30분,
고성 역사가 유치되면 서울에서 고성까지가 2시간입니다. 고성 경제 제가 살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고 고성 국민들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현안 문제 첫 번째 시간은 조선산업이 침체된 이후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두 후보의 구체적 방안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고성군의 산업지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 즉 농수축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각 후보별로 제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고성군의 실제 산업 근간인 농수축산업이 지금 이 시기에 버티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고성군을 유지하고 있는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백두현 후보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은 농수축산업군입니다.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다른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 또한 농수축산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과연 고성군은 그러했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청와대에 있을 때 고성군 농협에서 통영거제조합과 함께 RPC 도전공장을 고성에 설립하겠다라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고성은 쌀을 팔아야 하고 통영과 거제는 쌀을 사야 하는데 아무리 고성이 쌀이 좋아도 도전공장 설비가 낙후되어 있으면 양질의 쌀을 가공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76억 RPC 도전공장 저장 창고 예산 확보에 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저는 분수가 되면 근역별 산지 가공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판매 유통은 행정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축산업 정책 결정 과정에 대표자들을 포함시키고 그분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행정은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따로 이야기하면 수산업의 문제는 수상가라는 조직이 수산업을 종사하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직의 문제가 있고 권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나의 수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수상과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도나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수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적인 수산업과 관련돼서 문제점은 동해면에 가보면 동해면은 고기도 잡히지 않고 도의 단속선인 무궁화호로 인해서 벌금도 내게 되고 면세에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동해면은 있습니다. 그리면에 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빈산소 수계, 그리면 하당리에는 폐류독소에 의해서 미더덕이 폐사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삼산면과 하일면에 가면 불량식 가리비양식 정치망 너무 포화 상태이고 하일 추남리에 가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폐교가 묶여 있어서 SK의 기숙사를 사용하고 싶어도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그 폐교를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들을 알려내기 위하여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먹거리촌을 만들어 지역 우수 생산품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여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농업기술센터 제대로 활용하고 군수가 책임지고 세일즈하고 고성의 우수 농수축산물들을 네, 그럼 김홍식 후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한계를 놓고 6차 산업화 성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산업이 더 이상 1차 생산에서 머물지 않고 가공, 유통, 관광 및 체험 등 2차에서 3차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다기능 농업화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수축산산업이 6차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현장 인력이 새로운 제품 개발과 상품화에 적용 가능한 가공시설, 지식습득, 현장 실습, 마케팅 및 창업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성이 농수축산 산업이 6차 산업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고성 농수축산업 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통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가 조성되면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일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판매와 유통의 짐을 덜어주면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깨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선택과 예산 확보는 타당성 조사와 치밀한 계획 검토를 거쳐서 실행하겠습니다. 아까운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같은 새로운 농수축산업 분야에 계속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은 고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1차 농수축산업이 전 근대적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신성장 산업인 6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고성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도전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다뤘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질문을 던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산업은 우리 고성군의 근본이다. 농업 쪽의 생명환경상, 그리고 수산업 쪽의 채권, 우리 고성이 각광받고 있는 가리비, 그리고 축산업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한우 육성 최초의 단지가 우리 고성군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농수축산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국민 여러분들의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산업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후보 모두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대책, 그리고 좀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토론회가 제가 이 자리에서 올해 6년째 고성군수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시간에 발표되는 이 문제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관광개발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의 발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예산이나 다른 전체적인 준비를 같이 답변에 섞어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홍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성을 머무르기 좋은 스포츠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성군이 따뜻한 기후와 관광객이 머무르기 좋은 천혜의 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와 통영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성은 따뜻하고 눈과 바람이 적어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하기에 정말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드 경기, 해양 레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갖춰 스포츠 레저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해 나간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제가 설립하고자 하는 고성 관광개발공사는 이 모든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고성군은 해안을 끼고 있어서 관광 자원도 매우 풍부합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최근 고성군을 통영거제와 연계해 해양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 김웅식은 이 기회를 잘 살리겠습니다. 건강과 휴양을 아우르는 해양치유 산업을 놀이, 문화, 스포츠 관광 상품에 접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고성군은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 김웅식이 스포츠, 레저 관광,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시켜 반드시 고성군이 건강과 치유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도현 후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룡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이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관광 자원을 가진 고성의 특성을 알려내는 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고성의 자연 경관과 지리적 이점을 살린 해양 레저 및 해양 치유 관광 등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찾아오는 고성을 만들 상징적인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건축물, 미술관, 박물관 등 도시를 상징할 시설이 필요하고 고성을 상징하는 먹거리 또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성을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어 젊은 예술인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도시 곳곳에 젊은 예술가들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성읍 내 고성광장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이 상시 공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국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경남 최대의 관광지인 당황포 관광지는 이미 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한국해양레포즈기술원의 조기 건립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통해 교육과 안전, 해양 레저에 특화된 상설체험 관광단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자란만 웰리스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란만 천혜의 자연 환경과 FDA에서 인정한 청정자연해역을 바탕으로 해양치유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진흥원을 고성에 유치하여 고성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예술인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고성오광대와 고성농료를 새로운 도시 브랜드와 연계하여 고성을 알려나가는 관광예술 상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현안 문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현재 하이면 지역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되어서 화력발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우리 고성군 지역업체 참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유로 참여가 미진하다는 여론입니다. 조성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그나마 지역업체들의 공사 참여로 지역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줄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도현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이화력발전소 이주단지 조성을 할 때 예산이 제로였습니다. 고성군에서 부탁을 해서 아마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20억 예산을 지원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석탄화력, 공정률 10% 미만은 전면 재검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성군과 하이면이 난리였습니다. 제가 고성업 사무소에서 GGP, SK, 상공인소 지역 대표자 언론사들을 다 모셨습니다. 의논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하이화력 발전소는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제 조건을 두 가지 달았습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가 참여하게끔 하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라. 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중앙부처에 하이화력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왜 하이화력 발전소에 지역업체나 지역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냐면 행정이 SK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행정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만 일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악순환의 구조가 고성군에는 존재했던 겁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남농발전 사장, GGP 사장, 삼천화력본부 사장, 상공에서 전부 다 모여서 지역 상생협약 체결하고 지역 고용협약 체결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군수가 되면 똑같은 악순환의 연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행정을 하는 군수가 SK나 대기업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 도움 줬던 사람들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악순환, 저 백두현이 끊어내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바뀝니다. 네, 다음에 김홍식 후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섣불리 나서서 업체를 선정하고 고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은 원칙.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누가 군수가 된다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 그리고 고성군 행정에 더 나아가 고성군 상공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리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백도현 후보의 뜻에 동감합니다. 지역업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업체가 지금 기존 하도바도 업체보다 뛰어남도 불구하고 워낙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장악해서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행정에 수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 후보의 그 말씀에 한 가지 부정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백 후보님은 3번의 선거 나오시죠? 군수 선거에? 이건 질문하는 시간이 아닌데. 정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백두현 후보께서는 과연 얼마나만큼이나 3번 선거에 나오시면서 지역업체를 선호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네, 조금 전에 다뤘던 현안 문제 4번째 하이 화력발전소 지역업체 참여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발주처에서 이미 1단계, 소위 말해서 1단계 하청은 거의 계약이 90% 가까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되더라 해도 이 지역 현안 문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채택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업체들, 우리 고성 국민입니다. 이분들의 물론 불만도 있지만 건설 측과 다시 협의해서 우리 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질문 시간은 1, 2, 3으로 나눠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 후보당 5분간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반론하고 자유로이 시간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자유상호토론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길게 나올 경우 사회자가 일부 개입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먼저 김홍식 후보부터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겠습니다. 허영 선생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공조선 청산으로 해생 방안을 찾고 정관리까지 만들고 내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부터 갑자기 가져왔다 해서 내려왔다를 기획했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동조선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 정권은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결백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 정권들은 성동노선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난 뒤에 그 회사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았지. 30초만 이야기하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한 도덕적 결백증이 있었고, 두 번째로 성동조선은 메이저와 소형은 경쟁력이 있지만 중형조선소는 이미 중국이 많이 잠식되어 있다는 논리 때문에 청산의 가치가 더 높았던 부분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법정관리까지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교에 대해서도 제가 국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이 시간 이후 제가 질문할 때 제가 국비를 얼마만큼 가져왔던 것은 상시와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버린 시간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예산 참 많이 가져온 거 맞죠? 노력한 거 맞죠? 어떤 거 말입니까? 신문에 난 보도된 것처럼 예. 472억 예. 이야기도 있고 하나하나 보면은 한국해양기술은 182억부터 드론 60억부터 마을 일생을 중심 달성하고 50억부터 RPG 도전공략 76억부터 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고성에서 가장 큰 산 중에 갑자기 14국도 있고 마동호 농수로 개발 사업도 있고 남포 국가랑도 있습니다. 그 중에도 혹시 국비 어느 분에 일조를 하셨습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고성군에서 저한테 부탁했던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가 국비 예산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거기서 군에서 그 내용을 저한테 부탁했더라면 어떤 형태로든 제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고성군에서 사업하는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어떤 거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고 14억 같은 경우도 연 100억 이상, 400억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14국도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남포 어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걸 빨리 조기 완공을 해야 되는데 60억 신청하면 40억, 50억 주고 그래요. 이 중요한 고성군에서 가장 큰 사업인 이 사업 세 개를 신청 부탁 안 했다 큰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걸 안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한테 질책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양쪽 답니다. 공무원한테도 지금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청와대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그걸 안 챙긴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꼭 군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구조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앙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자유한국당에 군수를 하셨던 분들은 자기 치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이나 국민의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지점 또한 있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군의원들이 많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합니다. 왜? 매번 이거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사무관사 시절에 할 때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해주는 군의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적질문하는 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 지적질 중에 김용식 의원도 몇 번 랭킹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겠죠. 그럼 지적은 우리가 할 일은 지적입니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는 군이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도 똑같은 대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철학 기조가 뭐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세상이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이것이 원칙과 철학. 국민 여러분이 예. 국민이 들어갑니까 그거요? 너무 제가 문제죠. 자, 5분간의 주도권 토론은요. 질문하는 사람이 시간 제한 없이 전체 시간 5분을 활용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도 하고 그 답변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백두현 후보께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바랍니다. 김홍식 후보님께서는 저번 토론회 때 저보고 민주평등 운동만 봤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소위 김홍식 후보님 말씀하시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평통 업무를 본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민주평통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저보고 민주평통 역사상 가장 업무 처리가 뛰어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말이 거짓말이면 또 고발하시고. 특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고 행정은 집행하고 의회는 예산이 잘 쓰여지는가 챙기는 것,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여기 한번 잡아 주시죠.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특별교부세 전국 분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아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전국의 모든 자료를 지금 챙길 수는 없어서 경남권만 보여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한번 보이십니까? 18개 시군에서 거의 제가 모든 시군을 압도적으로 앞서서 랭킹 3위, 4위 정도를 가져왔던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교의 시기가 되면 어려운 군수는 아예 주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진풍경 또한 있었습니다. 그 시기 고성군에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특별교부세는 누가 챙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계류 중이었던 이군현 의원도 이것을 챙기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 이 국비나 특교를 챙기는 과정에 김홍식 후보님께서 하셨던 일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부터만 특교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합니다. 중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중앙안에 대해서 돌파를 얻어없다 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의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시사 떡갈아 주는 것이다. 고시를 받았습니다. 특교에 대해서만 이야기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 예. 그 고발건에 대해서도 앞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고발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고발건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분수 두 분이 낙마하고 난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고성 국민들은 고성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언제부터인가 고성 국민들은 재선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김홍식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두현이 당선되면 또 재선거 된다라는 논리로 전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약입니다. 질문을 제가 좀 드리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홍식 후보는 근원건축사 사무소 이사직을 사임하셨고 주식을 매각 중이라 말씀하시는데 주식 매각은 완료했습니까?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몇 주나 가지고 계셨습니까? 정확한 숫자 모르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분율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분 한 40에서 점점 줄여서 뭐 예. 나중에는 예. 40에서 줄여서 한 30% 정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는 뭐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마무리는 안 됐지만 30% 정도 갖고 있다라고 알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김홍식 후보님을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캠프 관계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클린 캠프 관계자가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홍식 후보님 입장에서는 서면 경고는 무조건 검찰 고발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검찰에 또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이 실수할 때도 있죠. 혹여 김홍식 후보님은 캠프 관계자의 서면 경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는 큰 걱정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고성이 두 분의 낙마한 이유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 낙마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쉽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기초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술가에 의해서 소리 듣고 새벽에 명함 뿌린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다 생각을 그리 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사과할 용의가 있는 건 없는 거를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님 잠깐만 제가 지금 주재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 토론회가 이번 6월 13일 예정에 치러진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라도 같이 합하고 다 안아줄 수 있는 통큰 포용 있는 군수가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희들이 전체 시간 배분을 하는 중에
이 자유토론 시간을 7분 정도로 한번 해볼까라고도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두 후보께서 자유롭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토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후보자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마지막 발언 지지 시간입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이 시간에 같이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번 시간은 백두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산청의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앞좌석에 앉아있던 운전수와 보조운전사가 적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매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연락이 저한테 왔습니다. 자매의 부모는 캄보디아 의료진 믿지 못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을 파견시켜주라. 제가 바로 국정상황실에 전화해서 서울병원 관계자 7명을 그날 저녁 6시 반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8명 전체 다 구송조치를 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도 지켜낸다. 그 철학을 저는 지켜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발 이번만큼은 당을 떠나 사람을, 인물을, 정책과 공약과 희망과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는 2번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번에 지면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 도지사 김경수, 고성군수 백두현, 이 군이 성립되면 완전히 새로운 고성 만들 수 있습니다. 고성의 시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고성의 지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성만 생각하는 저 백두현을 제발 이만큼은 버리지 마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한 고성군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김홍식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우리 고성군은 참 훌륭한 선배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경제부린 김만열 선배님, 전 국회의장 김행욱 선배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일 선배님, 이분들이 백 후보가 말하는 예산 폭탄을 내려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공무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디어 싸움 아니겠습니까? 저 김홍식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12년간 어정경험을 쌓은 검증된 실력을 갖춘 준비된 군수입니다. 일 잘하는 군수 김홍식이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런 양심이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발로 뛰는 땀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성군이 100년 대계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늘로 솟치는 고성의 비전을 꿈꾸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과 작은 기업이 구름처럼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고성, 기업이 좋은 고성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일 잘하는 군수 김홍식 고성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두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정책 상호토론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바라는 마지막 마무리 지지 발언까지 모두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공약은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서 이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